30여 가지 각양각색 특별한 쌈 채소로 누구보다 바쁘고 뜨겁게 겨울을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맛볼 수 없는 쌈채소더라고. 시장에 마트에 가도요, 이런 싱싱함을 못 느껴요. 쌈 채소의 인기 덕분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범석 씨. 눈 깜빡하면 하루 지나가는 것 같아. 너무 빨라요. 과연 매출은? 얼마 안 나와요. 한 15억 전후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엔 가혹할 정도로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4, 5년 동안 진짜 돈 구경을 못했어요. 땡전 한 푼 구경 못했고 너무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성공에 이른 범석 씨의 독한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계절 중 유독 겨울철이 가장 바쁘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범석 씨. 종로주에 내야 돼. 이쪽에 안 냈어. 이쪽에 권수환. 그가 키운 쌈채소는 마트나 시장에서 보기 힘든 종류가 많아 인기가 많은데요. 28가지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종류가. 색깔 낼 수 있고 또 식감도 느낄 수 있고 향도 느낄 수 있게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13년째 쌈채소만 키우고 연구하다 보니 택배 포장 방법도 남다릅니다. 쌈채소가 이렇게 추위에 다양했어요. 강한 쌈채소는 상자의 맨 위로, 약할수록 아래 위치에 놓아주는 것도 그만의 노하우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그나마 종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보온도 가능하고 네, 상하는 것도 잡아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들고 할 수 있잖아요. 100%, 150% 이상 다시 재발송 다 해드렸어요. 그거는 저희 철칙이에요. 철저한 품질 관리와 포장에 정성을 다하니 알아봐주는 단골도 늘었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네, 오세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그때 오늘 선물 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추워서 것 올까봐 같아서. 또 이렇게 또 생각까지 해줬네. 먼 곳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정도라네요. 근데 사실 그냥 마트만 가도 채소들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오는 아니야, 아니야. 이걸 우리가 해봤더니 마트에서 사는 것은 그 당일치고는 뭐 괜찮은데 2, 3일 놔두고 많이 시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오래가 내가 그래요? 해봤는데 열흘 이상 놔둬도 어머. 그냥 냉장고에 넣어놔도 싱싱하더라고요. 그게 달라요? 우와.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여기 가면 칭찬받고 살거든. 우리 와이프한테 고마워요. 이렇게 건강이 좋은 것 줘서. 제가 고맙죠. 싱싱함이 오래가는 그의 쌈채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골 거래처도 꾸준히 늘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잡아드릴게요. 네. 벌써 5년째 거래 중이라는 이 쌈밥 식당도 그중 하나랍니다. 이번에도 사장님 물건 좋죠? 네. 싱싱하네요. 예. 그래서 이 케일과들은 네. 이 자체 내에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원래 저희가 다음에 포장할 때는 케일을 위에다가 먼저 놔드릴게요. 맞아요. 그거만 따로 이렇게 소분하셔서 보관하시면은 네. 좀 더 오래 갈 거예요. 이렇듯 오래 거래를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가락동 구리시장에서 살았었는데 특히 여름에 채소가 많이 물러요. 거기 사장님네 물건 받고 이후부터는 쌈채소가 싱싱하고 여름에도 오래 가요. 오래 가갖고 폐기하는 게 거짓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익이죠, 아무래도. 배달할 곳이 많다 보니 납품 시간을 맞추기 위해 뛰는 게 습관이 된 범석 씨. 쌈채소의 품질을 인정받아 입점이 까다롭다는 로컬 푸드 코너에도 고정으로 납품하고 있는데요. 오호.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박주인님. 이거 요즘 많이 나가가지고 네. 많이 채워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주말에도 그래요? 많이 나가고 한 종류의 쌈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마트에서 구매하시려면 따로따로 사셔야 되는데 지금 이 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모여 있어서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배송을 다 마치고 난 뒤에야 안도의 미소를 짓는 범석 씨. 눈 깜빡하면 하루 지나가는 것 같아. 너무 빨라요. 네. 365일 내내 쉼 없이 일하며 달려온 그의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아까 억소리가 났거든요. 그 연매출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얼마 안 나와요.
한 15억 전후로 나오는 거야. 15억이요? 이게 작년 매출 나온 건데요. 네. 작년에 한 10억 정도 나왔네요. 진짜 30대 시절 도시에서 자동차 영업 일을 하며 승승장구했던 범석 씨. 원래 전혀 다른 일을 하셨네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늘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런 거 목표에 대한 압박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농사는 저는 그런 거는 구애받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한 만큼에 대한 그 보답을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더 늦기 전 농업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퇴직금 약 3억 원을 모두 투자해서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이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빨리 끝내요. 마감해야지. 지금 니 때문에 이 고생인데 잔소리야. 어머나. 지금도 아내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한다는 범석 씨. 사실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 일을 안 시킨다고 그러고 데려왔죠. 애만 키우라고. 애만 뭐. 제가 반대하니까 나중에는 그랬어요. 애만 봐라. 근데 오자마자 이게 애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 한 방울 안 묻힐 줄 그래서 알았는데. 저희가 직접 손으로 다 했고, 저 또 기계가 없잖아요. 처음 농사를 치니까. 그러니까 혼자 닭고랑은 합질을 해서 다 팠어요. 살이 한 20kg 정도 빠져가지고. 아이고. 아내와 함께 온갖 고생을 하며 농사를 배웠기 때문이죠. 정말 농사에 몸으로 농가도 부딪히셨군요. 모르고, 그러니까 딱 막막했죠. 현실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으니까. 그냥 뭐 첫째 뭐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닿는 데까지 내 몸이 부서지더라. 그랬던 것 같아요. 고마워. 잘해. 갑자기. 그 마음 그대로 잘해. 진짜로. 애쓰셨네요, 정말. 함께 고생해준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만 했다는 범석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일찍 나오셨네. 양주 춥죠? 네. 사장님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하루에 뭐 300개, 400개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쌈채소는 당일 주문이 오면 바로 수확을 하는데요. 사장님 오늘 그럼 뭐뭐 작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단은 여기 교나하고 네. 여기 레드 캐피탈하고 전 다 처음 들어봐요. 이게 레드 캐피탈이에요. 레드 캐피탈. 적곱슬 케일과 컬리 케일 등 케일 종류만 해도 무려 7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와. 약 30여 종의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종도 매년 수확하고 있답니다. 쌈채소는 심어서 금방 수확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돈이 금방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저희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못 오는 만큼 쉽지 않은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별화 외에도 겨울에 쌈채소 수확량을 늘릴 만큼 그의 쌈채소가 유독 추위에 강한 이유가 있다는데 잠시 후에 공개할 그 여기 비 와요? 아니, 지금 수확한 거예요. 수박이요? 네, 보온을 지금 지하수로 여기 보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물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물 보이시나? 표면에 지하수를 뿌려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는 범석 씨의 자부심입니다. 1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추운 겨울 한파에도 이 작물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막으로 해서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야, 이 비닐하우스 겉에. 적절한 추위를 견디고 자란 쌈채소는 더 싱싱하고 아삭한 식감이 난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이치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조금 자라다가 끝났으면 상관이 조금 덜 아픈데 예쁘게 잘 자라서 나 수확 시기에 앞을 두고 있는데 그때 딱 망가지는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럼요. 그래서 뭐 여기 2,000평, 뭐 2,000평 다 버리고 그랬어요. 그거를 4년 동안 계속
실패가 반복됐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범석 씨. 지하수 공사를 직접 배워서 수막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야, 이것도 직접? 모든 걸 걸고 왔잖아요. 여기에서 포기한다는 건 진짜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일어서기 위해 골몰했다는 범석 씨. 클로렐라를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작물들이 이 보호막도 입혀주고 그래서 광합성 작용도 더 잘해서 또 이게 잘 먹어요. 잘 크고 더 단단해지고. 쌈채소 키우는데 너무 유별나다는 주위의 시선도 많았지만 클로렐라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제 뭐 욕심이라 그럴까? 그래도 최고가 돼야죠. 하나하나 디테일을 신경 쓰다 보면은 그거를 고객님들은 알아주세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진심과 정성을 다해 쌈채소를 키우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는 범석 씨. 무엇보다 겁내지 않고 늘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은 것도 성공의 비결이었던 거죠. 춥지? 고수 갖고 왔어? 고수 갖고 왔어. 그런데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김치 제작소예요. 갑자기 김치요? 예. 그 일반 남들이 하는 김치 말고요. 저희 채소로 나오는 특수 채소로 겨자김치하고 그다음에 보수김치, 케일김치를 만들어 보려고요. 와. 또 여름에도 이게 힘들더라고요. 꾸준하게 이 생산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장아찌나 김치를 담그면은 그 공백기를 메꿀 수가 있거든요. 쌈채소로 만든 김치, 과연 그 맛은? 약간 달아야 된다고? 달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 좀 담가. 배지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쌈채소 특유의 쓴맛과 양념의 조화로운 맛을 내기 위해 수없이 테스트를 한 끝에 완성한 쌈채소 김치. 어떤 맛일까요? 근데 아내분은 어쨌든 사장님 일을 버리신 거죠? 네. 그쵸? 나 처음 농사 질 때도 주변에서 많이 반대하고 저도 반대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고생했어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 있듯이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네, 같이 하는 거죠. 아, 김치 연구까지 같이 하고 계세요? 네. 결국 제가 포기해요. 그날 저녁 택배 준비가 한창인 범석 씨. 얼른. 택배 기사님 똥집 한다. 매출의 약 90%를 온라인 택배가 차지할 정도로 주문량이 많습니다. 평균은 500개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개 내외요? 야, 전국 각지로. 안전하게 잘 받으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었다고 하시고 또 소개해 주시고 할 때 보람이 있죠. 네, 수고하세요. 네. 많은 시련을 극복한 후 지금의 성공을 이룬 범석 씨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근데 내가 이 작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치 안 벌려지잖아요. 그럼 포기가 빨라요. 꾸준하게 끊기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굵고 길게